안녕하십니까? 정태욱입니다. 오늘은 데야르드 사상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생물인가, 암석과 같은 그런 무생물이 왜 생물로 변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철학, 종교, 신학 모든 기본이 농경 시대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정보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경 시대 때 우리 인류 조상들이 바라봤던 세상이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농경 시대에 출발한 종교 철학 사상이 절대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신앙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산 밑에서 보던 세상을 산 위로 올라와서 봤을 때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 과정을 그 농경시대 때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 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확대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생물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아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번 시간에는 생명은 하나다. 원래 불교 철학에서부터는 모든 생명은 하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코스모스, 강아지, 소나무, 사람, 새들, 호랑이 각각 생물의 모습이 다른데 생명은 똑같다, 하나다. 지금 우리는 이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코스모스나 똑같이 DNA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명은 하나다라고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생명과 생물을 동의어로 생각한단 말이야. 어떻게 강아지하고 소나무하고 같은 종류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DNA가 사람하고 이 소나무하고 DNA가 한 70%가 같다. 강아지하고는 한 90%, 5%가 DNA 정보가 같다. 코스모스는 약 60%가 같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왜 암석이 생물로 됐는가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은 하나다라는 의미, 이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장미의 모습과 강아지 모습이 다르고 강아지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다르고 또 장미와 은방울꽃의 모습이 다른 것은 이 생물에서 다른 거는 단백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 종류가 그러면 이 단백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냐 하면 탄소, 수소, 질소, 수산화
이와 같은 탄소를 중심으로 만든 한 일종의 유기물질이 있는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약 50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딱 20가지란 말이야. 20가지. 이 20가지 중에서 11종류는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데 9종류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합성이 안 되니까 다른 생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생물을 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유기화학 처음 배울 때 아미노산 20개 이제 한참 외울 때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응? 우리 몸속에서 체내 합성이 안 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외우고 또 비필수 아미노산은 또 뭐뭐로 외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코와 귀와 모양이 다르고 눈과 입이 모양이 다르고 하는 것은 이 단백질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만든 단백질인데 우리가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분자를 결합시키는 데는 특별한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건데 보통 여기 NaCl이라는 것은 소금인데 소금 분자인데 소금은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해서 소금이 됐는데 이와 같은 결합은 우리는 이온 결합을 하는 건데 원래 모든 원자는 핵 속에 양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자가 있고 바깥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 전자수와 양자수가 다 똑같아요. 수소 같은 거는 양자가 하나니까 수소도 전자도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도 자석의 N극, S극처럼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총력,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고 인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자석과 전기는 우리 손바닥을 두고 이쪽의 현상이 전기 현상이라면 손등은 자석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석과 전기는 같은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원자는 전기적 특성을 안 띠는데 나트륨은 물 속에 들어가면 전자를 잃어버리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똑같이 있다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전체가 플러스 전기를 뜨는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은 잘 알게요. 소금하고 설탕하고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더 양이 많으냐에 따라서 소금이 더 많으면 짠맛으로 나오고 설탕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이 소금은 설탕 단맛으로 나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응?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있다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이 나트륨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반대로 물에서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얻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가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원자 자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긴다. 이걸 이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나트륨과 염소가 물 속에 들어가면 나트륨은 플러스가 되고 Cl 염소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을 하니까 딱 붙어서 NaCl, 소금이 된다. 소금. 이와 같은 대개 그 무생물이나 다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온 결합을 하는데 분자와 분자를 결합하는 그 아미노산에서는 이 이온 결합이 안 되고 꼭 매개체가 있어요. 이 효소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효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아미노산하고는 모양이 안 맞으니까 이거는 서로들 반응하지 않아. 근데 이런 모양의 아미노산은 이 모양과 같으니까 딱 들어붙어서 C와 D라는 이 아미노산의 고리를 끊어준대요. 반대로 C와 D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두 개를 결합하려면 이런 효소에 C는 여기에 결합하고 D는 여기 결합해서 이와 같이 C가 D가 결합되는 아미노산 고리가 된다며. 그래서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데는 이와 같은 전기적인 이온 결합이 아니라 효소를 이용한, 즉 중매장이 결혼을 하는데 중매장입니다. 이 중매장이 꼭 있어야 된다면, 왜 효소 작용을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DNA, RNA의 기본 성질이 효소라는 거. 그래서 효소 작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지만 DNA가 뭐고 RNA가 뭔가를 더 알아듣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겠지만 DNA는 물질을 만드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DNA는 이 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포 핵 속에.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은 이 세포질 바깥에 뭐 공장이 수천 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DNA는 물질을 만드는 정보를 일일이 나와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핵 속에 들어가 있는 DNA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DNA의 정보를 해석해서 리보솜 단백질 공장에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RNA라고 해요. RNA. 응? 그래서 DNA는 정보, 물질의 정보화 현상이에요. 물질의 정보화 현상. 이 RNA는 이 DNA 정보를 물질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는 꼭 DNA하고 RNA하고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알아야지만 우리 체내에서 물질이 생성되고 소비되는 생명 현상을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DNA, RNA에서는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로 만드느냐? 우리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이진법으로 모든 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DNA, RNA는 네 가지 암호를 사용해요. DNA는 아테닌 A, 티민 T, 구아닌 G, 시토신 C, ATGC 네 개의 암호로 되어 있어요. 네 개의 암호로. 그래서 이 ATGC 네 개의 암호 중에 세 개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의 삼승을 해보면 이 네 개 아미노산 갖고 64개의 아미노산을 지칭하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전부 다 20개인데 이 네 개 암호만 갖고 있어도 20개 아미노산을 다 지칭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를 내가 좀 덜 얘기했네. 이 핵하고 DNA가 들어가 있는 핵하고 단백질을 만드는 이 리보솜하고는 같은 세포 내에 있지만 사람 사는 걸로 비교하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수원에 있는 거라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포 그 자체로 볼 때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본사에 있는 이 설계도 원본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 복사를 해서 수원 공장으로 갖고 오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RNA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 R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은 다 똑같은데 DNA, 티민이 RNA는 우라실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요거는 염기성 유기물질이에요. 유기물질 이 컴퓨터 0과 1은 전기 신호 아닙니까? 불이 들어오면 1, 안 들어오면 0. 이 전기 신호인데 DNA, RNA 암호는 그 자체가 물질 암호예요. 물질 암호. 단지 이 티민 대신 RNA에 우라실이 있는 이유는 이제 다음 요걸 보면 우리가 이 DNA는 두 가닥이 요쪽에 AGTC 그러니까 아데닌이 있으면 그 맞은편에 티민이 꼭 붙어 있어요. 구아닌이 있는 곳에는 시토신이 있고 또 티민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은 아데닌이 있고 시토신이 여기 있으면 구아닌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DNA는 두 줄이요. 이게 인류에게는 AGTC DNA 고리가 염기 고리가 요게 암호가 한 30억 개가 연결돼 있어. 이쪽에 30억 개, 이쪽에 30억 개 해갖고 요게 왼쪽으로 새끼 꼬들 꼬여져 있어. 요거 요게 DNA야. 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왼쪽으로 새끼 꼬여서 이게 핵 속에 들어가 있다면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아래는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어. 응? 아데니, 우라실, 구아닌, 시토시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DNA에서 RNA가 복사를 하게 되냐면, 가령 우리 코가 떨어져 나가서 요건 이제 재생하려고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면 코 단백질을 만드는 요 고리만 풀어져. 딱 풀어진다면, 풀어질 때 RNA가 요걸로 이제 요 위에 기어간다면, 기어갈 때 만약 요게 DNA THCG로 되어 있는 거라면 요 고리 중에 AUGC가 이렇게 가면 탁 달라붙을 거 아니야. 달라붙으면 그것만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핵 속에서. 응? 그와 같이 우리 생명체 내에서 물질을 만들고 또 분해하는 이 과정은 꼭 DNA, RNA 두 구조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러니까 DNA는 일종의 물질의 정보화 형태예요. 정보화 형태. 그리고 RNA는 그 정보를 물질로 만들어주는 물질이 정보화 현상이 RNA인데, 원래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RNA는 DNA 몸종 취급했었어. 몸종 취급. 응? DNA는 정보를 갖고 있고 RNA만 핵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세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분해하고 이 몸종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이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응? 환경이 바뀌면 그 바뀐 환경에 자신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 핵 속에 있는 DNA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 한 그런 건 없어. 바깥 외부 환경을 알아듣고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건 RNA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RNA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RNA는 일종의 효소의 연속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NA가 먼저 생겨갖고 단백질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다 보니까 그 정보를 저장할 필요성을 느껴서 DNA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DNA는 일종의 정보 저장 장치고, 생물이 진화하거나 또는 생물이 변화하거나 할 때 그 큰 역할은 RNA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DNA, RNA는 생물의 정보지, 즉 코스모스가 되고 정태우기가 되고 해바라기가 되고 하는 그 정보가 DNA, RNA인데, 이것만 갖고 코스모스가 싹 트는 게 아니에요. 자, 싹이 트려면 온도와 습도가 이때 싹 틀 때는 햇빛하고는 상관없어. 땅 속에서 싹 트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DNA,
RNA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의 정보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바깥 환경이 있어요. 또 이것이 이제 소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려면 햇빛이 있어요.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화합성작용으로 자라. 강아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DNA, RNA는 일종의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는 좁은 의미에서는 생명체, 단세포, 우리 몸의 일종의 하드웨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양으로부터는 햇빛, 우주로부터 오는 어떤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정태적인 존재는 요 모양을 갖고 있는 요것이 나의 모든 거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이다. 응? 응? 지구 전체, 또 태양계, 또는 그 너머 우주 전체가 하드웨어라는, 즉 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우주와 정보의 DNA, RNA를 합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생명의 333이란 말이 있잖아요. DNA, RNA가 아무리 생명의 정보, 생물의 정보를 갖고 있다 해도 333을 잊어서는 안 돼요. 3분간 숨을 안 쉬면 죽는다. 또 3일간 물 안 마시면 죽는다. 30일간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은 정태욱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모든 지구와 우주와 연결된 존재다. 연결된 존재. 그래서 자, 왜 생물의 암석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생물이 생겼냐 해서 이제 우리는 왜 생명이 했느냐 하면 생물의 기본 DNA, RNA와를 환경과 생명과의 관계를 이해를 함으로써 생물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좀 더 깊이를 이해. 그래서 생물이 무엇인가 알아야지 인간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식물은 식물이고, 다 독립된 존재로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와. 왜? 인간은 생물이면 암석부터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암석부터 유기질을 이해하고 생물을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인간이 무엇을 어디로 가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건 DNA, RNA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DNA, RNA는 네 가지 ATGC 사진법으로 모든 생물을 만들었는데 이 바로 ATGC가 그러니까 수소에서
우라늄까지는 무기질은 점점 더 복잡해져서 물질량의 법칙에 따른 물질량의 법칙에 따라 물질 양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질적 변화 법칙에 따라서 우라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물질과 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라늄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무기물질. 그러니까 물질은 이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생물에서는 물질과 정보를 분리하기 시작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물질의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생명은 물질이 획득한 불멸성이에요. 우리는 진시황을 생각하면 안 죽지 않기 위해서 삼천궁녀를 한반도로 내보냈다는 그 얘기가 있지만 생물은 연속되는 존재지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모든 생물은 하나다. 즉, 그건 DNA, RNA다. 강아지나 호랑이나 소나무나 코스모스나 인간이나 독줄이나 똑같은 DNA, RNA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DNA, RNA가 뭔지도 모르지만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생명은 하나다. 그러나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물은 다르다 이 말이야. 생물은. 그러니까 생명은 전체고 생물은 부분이지. 부분. 응? 그래서 오늘은 생명은 하나다 해서 특히 DNA 역할과 RNA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이 생물은 무기질 질서를 단백질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기질 질서가 단백질로 표현했다는. 그러면 단백질로 표현하니까 인간에 와서 생물에 와서 뭐가 생겼냐? 생명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 현상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오늘은 모든 생명은 하나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DNA, RNA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는 좁게는 내 생명체고 넓게는 지구, 우주 전체가 우리 생명의 하드웨어라는 것을 이해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